자, 그러면 설치를 했으면 세팅을 할 건데, 기본적인 세팅하는 방법 같은 경우도 인텔리제이 세팅 강좌에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보면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뭐 할 거냐면 폰트를 먼저 설치를 할 겁니다. 폰트를 적용해 줄 건데, 수업 페이지 보면 제가 폰트를 올려놨어요. 뭐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 봐도 되는데, 여기 위에 보면 여기다 인텔리제이 세팅 강좌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로 들어가 보면 여기 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GitHub 해가지고 D2 코딩 폰트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4강 보면 4강에 이렇게 D2 코딩 폰트. 뭐 이게 안 보이면 그냥 인터넷에 D2 코딩이라고 이렇게 검색하면 D2 코딩 폰트라는 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튼간에 요걸 4강 요거 선택한 다음에 밑에 보면 D2 코딩 요거 있죠? 얘 선택. 자, 그러면 폴더에 다운로드 폴더에 이런 식으로 받아집니다. 받아지죠? 자, 그 다음에 얘 더블 클릭. 압축 풀기. 뭐 압축이야 여러분들 아무데나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바탕화면에 풀어도 되고 뭐 다운로드에 풀어도 되고, 저는 다운로드에다 풀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압축이 풀리겠죠? 자, 압축이 풀렸으면 얘를 더블 클릭한 상태에서 최상단에 있는 거, 최상단에 D2 코딩 이 녀석 선택. 그 다음에 딴 거 설치할 필요 없어요. 딴 거 설치할 필요 없이 요 맨 위에 있는 거 D2 코딩 볼드 버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얘만 여러분들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오프라인 계신 분들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할 거예요. 설치가 안 돼 있으면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설치를 했으면 지금 우리가 인텔리제이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폰트를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치한 폰트가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왼쪽 상단에 파일 클릭,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인밸리데이트 캐시라고 되어 있는데 얘 클릭해 볼게요. 인밸리데이트 캐시라고 되어 있는데 얘 선택. 자, 그냥 여기다가 just restart라고 있을 거예요. 얘 클릭. 그러면 그냥 인텔리제이가 재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폰트를 정의해 볼까요? 자, 왼쪽 상단에 이거는 필요 없죠. 자, 왼쪽 상단 클릭 파일, 그 다음에 세팅스 선택.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폰트라고 쓰겠습니다. 폰트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에디터에 보면, 자, 폰트라고 적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에디터에 보면 폰트라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폰트가 바로 뜨신 분들 상관없어요. 그럼 폰트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는 젯브레인스 모노, 처음 프로그램 깔면 젯브레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폰트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요거를 D2 코딩으로 바꿔줄 겁니다. D2 코딩 찾아보면 중간쯤에 D2 코딩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상단에 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좀 내려보면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2 코딩이라고 찾으면 나올 겁니다. 더 밑에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에 있나? 안 보이네? 있다. 자, 저는 맨 위에 있었네요. 맨 위에 D2 코딩이라고 되어 있죠. 얘 선택. 그 다음에 사이즈는 전 수업을 해야 되니까 좀 키울 겁니다. 한 25 정도. 더 키울까? 30 정도. 그 다음에 어플라이. 적용해 주시면 폰트가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죠. 그 다음에 자, 폰트를 일단 반영을 했고요. 오케이 한번 눌러줄게요. 폰트 반영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팅스 한번 더 들어올게요. 파일 세팅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 키맵이라고 써볼게요. 키맵. 그러면 키맵이 기본적으로 윈도우스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클립스로 바꿀 거예요. 이클립스. 자, 윈도우라 되어 있는 거를 이클립스로 바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 디크리즈 폰트 사이즈라고 쓰면 디크리즈라고만 써도 나와요. 그러면 디크리즈 폰트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얘에다가 키맵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어떻게? 얘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우클릭하거나, 그러면 애드 키보드 쇼컷이라고 있죠. 얘를 선택. 자, 디크리즈는 감소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눌러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디크리즈 했으니까 여기다가 인크리즈라고 하겠습니다. 인크리즈. 자, 그러면 인크리즈 폰트 사이즈 나오죠? 그러면 아까 컨트롤 시프트 마이너스에 있는 것처럼 얘는 뭐겠어요? 당연히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겠죠.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눌러주시고 오케이. 자, 어플라이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키맵 지우세요. 지운 다음에, 자, 어피어런스 비헤이버라고 이제 여기다 오시고, 여기다가 MOUSE라고 검색해볼게요. 마우스. MOU 마우스 검색했나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에디터 밑에 제너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너럴에 보면 체인지 폰트 사이즈 위드 컨트롤 마우스 휠인이라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체크가 풀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면 얘 체크. 그 다음에 어플라이. 자, 오케이. 자, 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가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키맵을 설정했잖아요.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 하면 글씨 크기 키워주고, 마이너스 누르면 글씨 크기 감소. 근데 아까 마우스 휠인 체크했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해가지고 폰트 사이즈를 키웠다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요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제 마우스를 올렸다 내렸다, 마우스 휠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 글씨 크기가 이런 식으로 커진다. 자, 그 다음에 또 세팅스 들어간 다음에 자, 어피어런스를 일단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검색을 할 거니까. 자, FLY라고 플라이라고 검색하겠습니다. 플라이. 자, 플라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네 가지가 선택이 안 돼 있는데, 얘네들은 체크를 다 해줄게요. 얘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코드 뭐 작성하는데 문제되지 않는데 나중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걸 네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 인코딩이라고 검색하면 요거 위에는 UTF-8로 돼 있는데 밑에는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거 다 UTF-8로 바꿀게요. UTF-8이 뭐냐면 한글 관련된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글 관련. 한글이 반영되게끔 하는 세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피어런스 선택한 상태에서 인덴트라고 써보겠습니다. 인덴트. 자, 인덴트라 쓰게 되면 여기 코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 코드 스타일.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자바라고 되어 있는데 자바 선택. 그 다음에 탭 앤 인덴트 보이시나요? 탭 앤 인덴트 얘 선택. 자, 그러면 448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224로 바꿀게요. 224. 어플라이 224. 그 다음에 나중을 위해서 ASM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거 있죠? 요것도 224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JSON이라는 것도 있죠? 요것도 다 224로 바꾸고, 이거는 요거 ASML과 JSON 같은 경우는 나중을 위해서, 나중이라 하면 여러분 나중에 JSP랑 뭐 스프링부트 배울 때 그거 전에 이제 미리 사전에 해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자바도 224, ASML도 224, JSON도 224 하면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메인 화면으로 온 다음에 Shift를 두 번 눌러보세요. Shift 두 번 딱.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 레지스트리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레지스트리 보이죠? 레지스트리. 자, 레지스트리 검색하고 얘 선택.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가 뜰 건데 이것도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뭘 찾냐면 컴파일 오토메이크라는 게 있어요. 얘도 이제 단어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컴파일러를 먼저 찾으면 돼요. 여기 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맞나? 레스된인데 여기 있다. 자, 컴파일러 오토메이크 포스트폼 웬 아이들 레스된이라는 요게 있을 거거든요. 요거를 300을 뭘로 바꿔주냐면 500으로만 바꿔주세요. 500으로. 얘는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500으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됐어요. 얘는 알아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클로즈해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파일. 얘 왼쪽 상단을 그냥 여러분들은 왼쪽 상단을
상단에 저처럼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클릭 안 해도 되는데 저는 클릭하고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여기 지금 보면 윈도우라고 있을 거예요. 윈도우 말고 맞나? 헬프. 자, 좌측 상단에 헬프라고 있죠. 헬프. 얘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보면 뭐가 있냐면 에디트 커스텀 VM 옵션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얘 선택. 자,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뭐 이걸 그냥 이대로 냅둬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인텔리제이가 가용할 수 있는 램의 최대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램의 최대 크기. 근데 이게 요건 써줘야 돼요. 이 파일 인코딩. 그 다음에 UTF 요건 써주셔야 돼요. 디파일 인코딩 UTF-8. 자, 요걸 안 하면 한글이 나중에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 해줘야 된다. 인코딩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도 요거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기본적인 인텔리제이 세팅은 끝났습니다. 인텔리제이 세팅은 끝났고, 자, 그러면 한번 껐다 켜볼까요? 그래도 인밸리데이트 캐시에 돼가지고 인밸리드 앤 리스타트. 자, 이렇게 하시면 일단 자바 인텔리제이도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세팅도 끝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